안녕하세요, 오중혁 박사입니다. 이 자료는 2010년에 방영한 SBS 스페셜의 한 장면인데요. 건강한 여성과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여성에게 얼음물을 먹이고 체온을 측정한 자료입니다. 이 사진이 건강한 여성이 찬물을 먹자마자 촬영한 사진이고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 5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도가 평소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여성의 경우는 20분이 지난 다음에도 평소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시간이 걸려서 체온을 회복한 사람의 경우 1시간 동안이나 정상인에 비해 체온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인데요. 이때 인체 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0도씨의 얼음물이 몸 안으로 들어갔으니 우리 몸에서는 이 0도씨의 찬물을 우리 인체의 온도인 36.5도와 맞추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써서 가열을 하겠죠. 따뜻한 물을 먹는다면 신경 쓰지 않았을 힘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물 한 잔 먹었을 뿐인데 체력이 소모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에 비해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여성의 경우는 1시간 동안이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처럼 건강한 사람은 평생을 찬물만 먹고 살아왔어도 그것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분들, 특히나 소화도 잘 안되고 힘도 없고 손발도 차고 냉하신 분들이 차가운 물을 계속 드신다면 좋지 않겠죠. 그리고 단지 체력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인체의 낮은 온도는 면역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체온이 올라가죠. 저는 제 아들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도 38도 이상 고열이 나지 않는다면 굳이 해열제를 먹이지 않습니다. 아플 때 열이 나는 이유는 인체가 외부에서 들어온 감염원과 싸우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몸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이 너무 과해서 38도 후반이나 39도가 되면 반드시 해열제를 먹여야죠. 하지만 37도대의 열은 오히려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일부러 체온을 올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체온이 상승했을 때 면역력이 좋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8년에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연구진들은 우리 몸에서 세포 손상이나 스트레스, 염증이 발생했을 때 특정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키며 면역과 염증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NF-kappaB라는 단백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NF-kappaB가 낮은 체온보다 높은 체온에서 더 효과적으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NF-kappaB의 수준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백혈구 관점에서 보자면 체온이 따뜻해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우리 몸속에 보안관 역할을 하는 백혈구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침입자를 발견하면 감염원에 달라붙어서 공격을 하는 동시에 동료들을 전쟁터로 불러들이는 것에 더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아까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분들 찬물 마시고 얼마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었죠? 1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인 1시간 동안 이분은 정상인에 비해 면역력이 감소해서 감염에 취약한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것이겠죠. 그 1시간 안에 또 차가운 물이나 음료, 에어컨 바람을 쐰다면 면역이 약해져 있는 시간은 더 연장될 것이고요. 실제로 약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들의 경우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 감기에 더 잘 걸립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렸다 하면 이분들은 주로 코로 줄줄 나오는 증상으로 시작되고요. 제가 음식을 좀 짜게 드시라고 조언했던 분들 있죠.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자신은 찬물은 잘 안 마시는데도 몸이 차고 면역력이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찬물, 찬 음료를 마시는 경우 이외에도 체온이 낮아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긴장을 하거나 싸움을 해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는데요. 교감신경은 그런 뭔가 이겨내야 하는 상황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몸에서 켜지는 일종의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소변이나 대변이 마려우면 안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예정인데 오늘은 가볍게만 알려드릴게요. 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관은 원래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고 있으나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수축의 기능이 강화돼서 혈행에 지장이 생깁니다. 혈액순환에 지장이 생기면 당연히 또 체온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을 때는 우리 몸속에서 세균에 대항하는 과립구의 분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들과 싸우는 병사가 늘어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뭐든지 적당해야 좋은 것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과립구가 과잉 생산되게 되면 그것들이 소멸될 때 또 그만큼 활성산소의 발생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혈관이 수축되어 혈행이 좋지 않은데 활성산소까지 많아져서 혈액까지 더 끈끈해지면 더욱더 혈액순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찬물이나 찬음료를 드시지 않더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라면 몸의 체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 손발이 찬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도 여자분들을 콕 집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여자분들이 체온이 더 낮냐면요. 우리 몸속의 체열의 40% 이상이 근육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열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심장에서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혈액을 몸 구석구석으로 퍼다 날려주는 것도 바로 근육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체온이 더 낮고요. 손발이 냉하신 분들도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나왔죠. 우리는 우리 몸의 체온을 좀 올려야 됩니다. 냉하신 분들뿐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도 지금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체온을 올려서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언급했지만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근육량을 늘려야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더 그래야겠죠. 그리고 특히 하체 쪽으로 내려간 혈액이 상체로 올라오려면 중력을 역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체 운동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쉽고 유명한 하체 운동이 있죠. 스쿼트. 스쿼트는 시간과 공간은 제약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온수를 마시는 것은 찬물을 마셨을 때 느끼는 청량감만 포기한다면 찬물을 마셨을 때보다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큽니다. 따뜻한 물을 마셔서 체온을 올리는 것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없애려고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효소들이 있죠. SOD, 글루타치온 퍼록시다제, 카탈라제 등이 있는데요. 이 효소들은 40세가 되면 25세에 비해 50%가량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90%까지 감소해요. 가만히만 있어도 나이가 들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효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나마 이 효소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줘야 하는데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 효소들의 활성은 체온이 37도 근방일 때, 즉 정상 체온보다 살짝 높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서 효소의 활성을 최적화해 주는 게 좋겠죠. 세 번째, 반신욕을 하십시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니 역시 체온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물의 온도가 너무 뜨겁게 되면 그것 또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물의 온도는 반드시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몸을 담그고 있으면 탈수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곧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라 에어컨 바람 많이 쐬실 텐데요. 에어컨도 몸을 차갑게 하는데 큰 몫을 합니다. 하지만 면역이고 뭐고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에어컨은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나마 에어컨으로 차가워진 몸을 찬물 말고 따뜻한 물로라도 덮여주셔야겠죠. 아셨죠?